안녕하세요. 삼성전자 김정우라고 합니다. 네, 저는 MX 사업부에서 GPU와 게임 개발자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고요. 보통 데브텍이라고 하죠. 게임 개발자분들 게임 잘 만들게 도와주는 그런 업무도 하고 있고, 동시에 12년 동안 갤럭시 제품에 들어가는 GPU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게임즈 위드 갤럭시라는 세션으로 여러분께 크게 한 4가지 정도 내용에 대해 소개를 드릴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조금 양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션 슬라이드가 70페이지인데요. 이 전 세션과 다르게 전체가 다 기술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파를 해볼 건데, 그렇다고 해도 중요한 부분에서는 또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게임 최적화. 이 세션 자체가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게임 최적화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최적화라고 하는 말을 저희가 여러 분야, 여러 곳에서 사용을 합니다. 때때로는 안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어서 뭔가 트레이드오프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쓰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최적화라는 정의를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주어진 조건 안에서 목표, 대상을 위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게임에서 최적화는 뭘까요? 사실 FPS 하나만 놓고 생각하면 다른 거 다 희생하고 FPS만 올리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그래서 FPS뿐만 아니라 발열, 배터리, 전류, 화질 이런 거를 동시에 다 극대화하는 방법, 이게 게임의 최적화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 예시에 나온 이 게임은 나이트크로우인데요. 저희가 이 나이트크로우 게임을 최적화 협력을 하면서 안정적인 FPS와 뭐 낮은 발열, 높은 퀄리티도 이뤄낼 수 있었고, 그것을 이제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시작할 때와 끝날 때 개선이 전반적으로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삼성이 생각하는 게임 최적화가 뭔가, 그리고 이 삼성의 게임 개발자 기술 지원을 통해서 뭘 제공하고 어떤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개발자분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이 최적화에 대한 기법이나 방법, 기술,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하나하나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게임 자체를 봤을 때는 컨텐츠와 엔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컨텐츠는 여러 가지 뭐 텍스처, 그다음에 오브젝트, 터레인, 뭐 쉐이더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고, 엔진은 이제 그것들을 처리하는 코드죠. 엔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게 안드로이드에서 툴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서 뭔가 분석하거나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감을 못 잡아서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컨텐츠 최적화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굉장히 간단한 최적화 방법을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다른 제공과 지원을 하는지를 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오브젝트별로 필요 이상의 하이폴리곤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폴리곤 자체 수정하는 것도 있죠. 그건 손으로 작업을 하는 것인데, 에디터에서 LOD라는 기법을 이용하면 거리나 또는 중요도에 따라서 오브젝트의 폴리곤 카운트를 다이나믹하게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LOD 적용을 권장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드로우콜이 많은 경우인데요. 드로우콜이 많아지면 CPU 부하가 늘어나요. 그거는 이제 GPU랑 CPU 간의 통신에 대한 부하가 늘어나는 것인데, 불필요한 드로우를 찾아서 없애는 것도 뭐 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보다도 중복돼서 쓰이는 드로우콜 같은 경우에는 그 드로우를 매번 콜하지 않고 인스턴싱 기법을 통해서 최적화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에디터 상에 뷰에 카메라에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오브젝트가 공간 안에 있는 경우, 일단은 뭔가 GPU가 처리를 하려고 시도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또 비효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컬링 기법을 사용해서 GPU에 들어오는 오브젝트를 뷰포트에 포함되는 것들만
처리하도록 하는 또 최적화,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간단해서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최적화는 이 세 가지로 끝나요. 컨텐츠의 최적화는 뭐 복잡하게는 뭐 쉐이더 최적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컨텐츠의 최적화 세 가지가 굉장히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내 컨텐츠가 내 게임이 무슨 문제이고 이 중에 어떤 컨텐츠의 최적화 방법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게임 개발자 기술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사실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여러 가지 다양한 내부 툴을 통해서 리포트하고 최적화 제안 드리는 그런, 그리고 적용하고자 하는 기법들 이런 것들을 다 문서화해서 제공을 해드리고요. 실제 그거를 적용하는 게 어려우시면 저희가 직접 적용도 해드리고, 또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사실 개발자분들이 자기 게임에 대해서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엑스퍼티가 있는데 또 그거를 같이 교류하면서 또 시너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툴이 사실 많아도 그걸 쓰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가이드를 드리고 문서로 리포트를 드리는 게 도움이 많이 사실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컨텐츠 최적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컨텐츠 최적화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줄이다 보면 품질을 희생하는 길이죠. 그거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던 좋은 방향의 최적화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어진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 그러니까 엔진의 최적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다음 챕터에서 엔진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기법들도 있고 최적화에 대한 저희가 갖고 있는 패치들도 주요 엔진들마다 이미 있습니다. 그것들을 개발자분들한테 제공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알려진 것들을 실제 게임 엔진사가 배포하는 게임 엔진 코드에 확산을 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14년부터 에픽게임, 그다음에 17년 유니티, 그리고 코코어는 22년부터, 고도는 올해 초부터 사실 엔진 최적화 협력을 했고요. 저희가 발견한 여러 가지 최적화 패치를 실제 퍼블릭 릴리즈 되는 버전에다가 넣는 방향으로 확산을 하는 협력을 엔진 업체들하고 진행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적화된 엔진이 실제 게임에 확산되려고 그러면 사실 시간이 좀 걸리죠. 배포하는 엔진으로 업데이트를 다들 하셔야 되니. 그런데 이제 엔진 버전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최적화를 쓰고 싶다 하는 성능이나 또는 새로운 기술에 목마른 개발자 분들을 위해서 저희 패치를 먼저 선행 적용할 수 있게 백포팅도 해드리고 또 커스텀화된 엔진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런 식의 이제 게임 개발사와의 파트너십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최적화 활동의 성공 사례를 만들고 그걸 전파해서 또 더 많은 다른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새로운 기술들 쓰는 거, 그런 거를 저희는 이제 홍보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체 데브텍 파트너십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엔진 최적화를 위해서 어떤 기법들이 있는지를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칸이에요. 불칸 여전히 안드로이드에선 최신 API입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저 외국 가서 이 얘기하면 되게 많이 웃는데 어쨌든 GLES 게임이 많죠. 불칸은 여전히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최신 API지만, 그리고 또 개발자분들이나 이런 일반 유저분들도 불칸에 대해서 좀 약간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좋은 것인가?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건 초기 불칸 드라이버의 소프트웨어가 좀 품질이 떨어지고 또 엔진들도 잘 지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GL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 빌드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 드라이버의 소프트웨어나 엔진의 렌더러 구현들은 불칸을 잘 지원을 하고 있어서요. 이제는 좀 쓸 수 있는 환경이 됐고, 그런 약간 불안감이 있으시다면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불칸 사용하면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CPU 부하가 다른 최적화 추가로 안 해도 20% 딱 떨어져요. 그 상황에서 다른 추가 최적화를 하면 CPU나 GPU를 더 절감할 수 있고, 이렇게 절감한 부분을 가지고 뭐 화질에 쓸 수도 있고 성능에 쓸 수도 있고
배터리 절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불칸 최적화, 불칸을 쓰면 이런 최적화할 수 있다. 이런 거 굉장히 간단한 사례 몇 가지. 렌더 패스가 많아지는 것도 문제죠. 드로우콜의 문제는 CPU 부하가 늘어나는 것만의 문제인데 렌더 패스가 늘어나면 사실 버퍼를 만들고 다시 메모리에 저장하는 그런 동작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안 좋은데요. 그래서 불필요한 렌더 패스는 합치는 거나 없애는 게 좋아요. 일단은 여기 나온 이 렌더독의 API 트레이스인데요. 톤맵하고 슬레이트 UI 패스를 합쳐서 렌더 패스 두 개를 하나로 줄인 그런 예시고요. 또 이제 LUT 생성을 중간중간 하게 되면서 렌더 패스를 하나 또 생성하기도 하는데요. LUT 같은 경우에는 매번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서 룩업 테이블이 업데이트 될 때만 만들게 되고 나머지 경우에 스킵을 하면 또 렌더 패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의 렌더 패스 줄이고 합치는 방법들이 있고요. 이런 최적화들은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부분 언리얼 엔진, 유니티, URP 이런 곳에 적용을 해나가고 있고요. 또 굉장히 간단한 또 기본적인 것으로 배리어라는 게 있는데요. 각 그래픽 파이프라인의 스테이지별로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의 싱크를 위해서 디펜던시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불필요하게 타이트하게 해놓으면 GPU의 각 스테이지가 이전 프레임하고 현재 프레임 간의 병렬화가 제대로 안 돼서 버블이 일어납니다. 이 경우 보면 이제 컴퓨터하고 프래그먼트를 디펜던시를 잡은 경우와 그렇지 않고 컴퓨터와 버텍스를 디펜던시로 잡은 경우인데요. 컴퓨터랑 버텍스 스테이지를 배리어로 잡아놓으면 두 개 프레임이 완전히 따로 동작을 해서 하나도 병렬화 효과를 얻을 수 없고요. 컴퓨터와 프래그먼트 쉐이더 간에만 배리어를 쳐놓으면 실제로 그 나머지의 스테이지들은 병렬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프래그먼트와 프래그먼트를 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병렬화를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컴퓨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런 배리어를 넣어야 됩니다. 디펜던시가 정말 필요한 곳에만 넣어서 병렬화를 하는 것이고요. 또 쉐이더에서 이품은 조건문 쓰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데스크탑에서 주로 GPU 개발하시다가 모바일 오시는 경우에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데스크탑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모바일은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로직이라든지 분기에 대한 처리를 프로세서가 안 해줍니다. 쉐이더가. 그렇기 때문에 조건문을 넣으면 그 조건의 모든 경우의 수가 일단 처리가 다 돼요. 그 중에 골라서 선택을 하는 것 뿐이라서 실제로 그런 조건문이나 분기문을 쓰면 그다지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쉐이더가 다르게 동작을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칸에서는 전문화 상수라고 해가지고 파이프라인 안에 있는 쉐이더에서 전문화 상수를 통해서 조금 다르게 동작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 경우에는 내가 정말 그 조건에 필요한 경우로만 동작을 하게 만들 수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 대비해가지고 지금 이 옆에 있는 넘버를 보시면 GPU의 유틸라이제이션이 거의 비슷한 데 비해서 FPS가 한 1.5 프레임 정도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케이스가 바틀렉이라고 하면 성능은 더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불칸에서는 오픈JS에서 제공하지 않는 여러 가지 최적화 기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칸 많이 사용을 해보시기를 원하고 만약에 좀 어렵다 싶으면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 쪽에서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불칸 외 다른 최적화 기법 VRS Variable Rate Shading이라는 건데 꼭 픽셀 처리를 할 때 내가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주얼한 임팩이 있는 부분에만 샘플을 더 많이 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더 적게 쓰는 거고요. GLES에서는 퀄컴의 밴드 익스텐션으로 제공이 되는데 드로콜마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드로콜 안에서는 같은 샘플을 써야 되고요. 아주 세밀한 그런 걸 못하고 이걸 티어 1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불칸에서는 티어 1과 티어 2 그러니까 퍼 픽셀 샘플 레이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샘플 레이트를 만들기 위한 덴시티 맵을 생성해야 되는 부하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부하 생성을 해놓고 재활용을 하면서 샘플 레이트를 좀 더 미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역시 샘플을 적게 쓰면 화질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원바이 원 대비해가지고 투바이 투로 내려가면서 샘플을 덜 쓰면 화질이 떨어지고 대신에 정확하게 그에 매칭되는 부하가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GPU 부하가. 이게 PUBG 모바일에 VRS 적용된 사례예요. 어디에 적용됐을까요? 예, 하늘에 적용돼 있습니다. 하늘에 적용돼 있고요. 실제로 여기서 보면 하늘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스카이 부분 렌더링이 전체 시인에 주는 부담이 엄청나요. 의외로. 그래서 다른 것들이 뭐 있겠지만 스카이 부분을 줄이면서 부하 자체를 많이 줄일 수 있었고요. 하지만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티가 안 난다는 거. 물론 이거 외에도 이제 VR 같은 데서는 그 포비에이티드 렌더링이라고 눈이 보는 부분에만 샘플을 더 많이 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안 쓰는 그런 기법에도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잘 만든 VRS는 구별이 어려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렌더덕으로 딴 트레이스고요. 스카이 부분에 VRS 적용한 것을 아실 수 있죠. 게임 엔진의 요즘 되게 핫한 트렌드인데 게임 스케일러 또 빼놓을 수 없죠. 데스크탑 업체들 엔비디아 DLSS라든지 AMD FSR이라든지 또 최근에 애플에서도 메타FX 스케일러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 게임 스케일러가 데스크탑에서 되게 트렌드고 많이 쓰는데 사실 모바일은 더 어려워요. 데스크탑 입장에서는 AAA 게임들이 GPU를 너무 많이 쓰니까 GPU 자체가 바틀렉이라서 FPS 늘리려고 하면 이걸 쓸 수밖에 없거든요. 대신에 전류, 발열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일단 그 바틀렉만 해소되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모바일에서 만약에 스케일러를 한다 그러면 사실 전류와 발열을 동등 수준으로 하면서 스케일 비용이 적은 그런 스케일러 솔루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이 게임 스케일러 더 어려운 그런 문제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게임 파트너 분들에게 적용을 지원하고 있는 게임 스케일러는 상대적으로 스케일 비용이 적은 FSR 1과 2를 많이 해왔습니다. 작년부터 해왔고요. 작년에 주로 FSR 1을 했고 FSR 2를 올해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2021년에 AMD에서 FSR 1 발표했을 때 FSR 1은 사실 이미지 필터 정도에 가깝고요. 그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고 대신에 다른 여러 가지 부가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아서 포워드 렌더, 오픈JS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적용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FSR 1은 나쁘지 않아요. 화질도 은근 뭐 그럭저럭 괜찮게 나오고요. FSR 2는 부가 정보를 이용을 하면서 불칸과 또 디퍼 렌더에 적용할 수 있는 옵션으로 좋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게임에서 사용한 렌더러와 API에 맞게 FSR 1과 2를 지원을 해왔고요. FSR 2는 역시 부대 정보를 이용하면서 화질면의 개선 효과는 분명히 확실히 있습니다. 일단은 나이트크로우에서 저희가 불칸 최적화도 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FSR 적용도 했는데요. 이 그림은 원본 해상도와 77%로 줄인 해상도에서 FSR 1 적용한 이미지예요. 일단은 그냥 이렇게 PPT 자료상에서 보면 더 구분할 수 없고요. 화면으로 봐도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뭘 해봤냐면 둘 다 77%로 해상도를 줄인 상태에서 FSR 적용한 것과 적용하지 않은 것의 이미지 품질을 비교를 한 겁니다. 엣지 부분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FSR 1 그거 별로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막상 쓸만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GPU 부하 줄이면서 저희가 동일한 이에 GPU 바운드 되는 그런 시나리오여서 FPS 4프레임 올라갑니다. RS 경우 원본 대비해서 75%로 한 건데 사실 화질면으로 보면 오히려 FSR 적용한 75%가 더 엣지나 디테일이 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GPU 부하를, 왜냐하면 이 게임은 아까하고는 다르게 30프레임 게임이라서 30프레임 모드로 돌고 있는 시나리오라서 GPU 헤비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FPS는 동일하고 GPU 유틸만 49에서 60%로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엔진 최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엔진에 대해서 성능과 전류 최적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화질, 게임의 비주얼적인 차별화 효과, 레이트레이싱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드릴게요. 일반적인 레이스트라이제이션 GPU 처리는 그 트라이앵글로 쪼개진 오브젝트를 하나하나 2D 스크린 스페이스에 투영을 하면서 그려냅니다. 그래서 사실 눈으로 보는 거랑 차이가 심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눈속임을 통해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식으로 지금까지 진화를 해왔어요. 레이트레이싱은 반대로 광학 시뮬레이션에 가까워서 굳이 따지자면 라이트 소스에서 사실 포톤들이 날아가는데, 뭐 포톤 매핑도 실제로 있기도 하죠, 렌더링 기법으로. 좀 더 그걸 효율화하려고 눈으로부터 이미지 스페이스를 지나서 역추적하는 그런 정도만 다루고, 사실 실제로는 거의 광학 시뮬레이션에 가깝고요. 레이트레이싱을 통해서 이런 동적인 화면, 물체들의 광학 시뮬레이션에 가까운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S23 언팩 때 저희가 자체 개발했던 데모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레이트레이싱을 통한 이펙트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섀도우하고 리플렉션 딱 두 가지만 보면, 기본적인 섀도우 맵 형태의 섀도우는 레스터라이제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저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제깅이 많이 보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이나믹 라이트, 다이나믹 오브젝트에 대한 섀도우, 또 소프트 섀도우가 불가능해요. 근데 레이트레이싱은 굉장히 정확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또 자체 제작한 언리얼 엔진 5 기반의 섀도우 데모고요. 캐릭터의 움직임과 빛의 동작에 따라서 그림자 효과들이 좀 더 정확하고 다이나믹하게 처리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요거는 저희가 또 자체 개발한 레이싱 스타일의 레이트레이싱 리플렉션 데모고요. 반사 데모고, 바닥에 반사되는 여러 가지 그런 배경이나 불빛들이 정확하게 렌더링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레이트레이싱도 사실 최적화가 필요하죠. 굉장히 복잡한 연산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VRS라든지 FSR 같은 것들이 도움을 줍니다. 이건 저희가 언리얼 엔진 트레인 데모를 가지고 레이트레이싱을 하는데 FSR 2.1을 적용을 해서 원래는 이제 30프레임이 안 됐는데 37.25프레임 달성한 것을 볼 수 있죠.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성능 최적화, 그 다음에 화질에 대한 차별화, 이런 기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개발자분들 입장에서는 툴이 가장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툴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저희가 GPU 와치라는 자체 툴을 개발을 해서 사실 2018년부터 저희 갤럭시 단말에 탑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툴 사실 그렇게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간단하고 쉽게 아무런 설치나 연결 없이 화면상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정보들 볼 수 있게 만드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개발자 옵션 이네이블 하면 그 개발자 옵션 안에 GPU 와치 탭이 있고요. 웬만한 갤럭시 디바이스라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모드로 동작을 하게 돼요. 처음에 여시면. 그러면 거기에서 CPU, GPU 사용량, 현재 앱이 사용하는 그래픽스 컨텍스트에 대한 정보, 해상도라든지 사용 중인 뭐 API, 드라이버의 종류, 이런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위젯들 자유롭게 위치 바꾸실 수 있고, 또 원하면 다른 거 추가하거나 끄실 수도 있고요. FPS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그래서 트렌드도 보실 수 있고 현재 FPS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요. CPU, GPU도 비슷하게 그래프를 제공하면서 커런트 유틸라이제이션을 보여주는데, CPU는 노멀라이즈 된 거예요. 노멀라이즈 된 거는
클락 맥스를 100으로 했을 때 이제 몇 프로다라고 하는 거고요. GPU는 노멀라이즈 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현재 앱이 사용하는 API나 드라이버의 종류, 왜냐하면 잘 체감 못하시겠지만 드라이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그래픽스 앱이 사용하는 컨텍스트의 해상도 정보도 보실 수 있고요. 메뉴에 들어가면 멀티 컨텍스트 앱인 경우에는 컨텍스트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기본 모드라면 되게 사실 툴로서 요 정도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양한 데이터랑 기능이 추가된 전문가 모드라는 게 사실은 숨겨져 있습니다. 전문가 모드는 개발자분들을 위한 거라서 렌더 스테이지 그래프라는 그런 그래프 정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카운터 그리고 로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로깅 기능은 SCP 형태로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원하는 위젯들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로깅 기능을 키면 로깅 스타트 엔드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을 SCP로 SD 카드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거 복사하셔가지고 HTML 비주얼라이저로 보시면 데이터 그래프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렌더 스테이지 그래프라는 게 바로 저 끝부분에 나타난 조그만 그림으로 잘 안 보이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한 프레임 안에 있는 모든 렌더 패스에 각 렌더 패스가 걸리는 시간과 그 렌더 패스 안에서 실제 GPU가 동작하는 각각의 스테이지에 대한 시간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렌더 패스가 가장 긴지, 그리고 그 렌더 패스에서 가장 많이 소모되는 스테이지는 무엇인지, 그걸 보고 바틀렉을 찾아서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 저 그래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렌더 패스가 계속 가장 긴데, 초록색이 보니까 비닝이죠. 비닝이 나오는 걸 보니까 퀄컴 GPU인 것 같은데요. 이 GPU의 비닝 부분이 문제니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비닝을 줄이면 되겠네요. 전문가 모드는 또 한 가지 뭐를 제공하냐면, 비교 모드를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 컨텐츠, 엔진 코드 수정을 하시면 A/B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모바일 단말은 클락이 거버닝이 됩니다.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걸 내가 조정을 자기 마음대로 개발자가 할 수 없다 보니까 측정을 할 때마다 값이 조금씩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문가 모드에서는 CPU와 GPU 클락을 적정하게 낮은 상태로 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한 단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수정하기 전후를 굉장히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어떤 클락으로 제어를 한 건지 이런 정보는 알려주지 않아요. 하지만 그 고정을 항상 그 단말에 대해서는 같은 클락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 단말에서는 여러분의 최적화를 비교 테스트를 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전문가 모드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기본 조건이 저희 NDA 파트너여야 해요. 그래서 NDA 파트너이신 경우에는 여기 이제 보이는 이 GPU 데브 삼성.com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토큰을 발급을 해드리고요. 여러분 계정을 등록을 해서 여러분의 단말에 토큰을 설치하면 전문가 모드가 해제가 되고 쓰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메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준비한 세션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70페이지였거든요. 지금 1분 40초가 남았는데 성공적으로 해낸 것 같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 그리고 또 진행이 빨라가지고 조금 이해하거나 따라가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오히려 내용이 더 풍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저희가 SGC 코리아 이후에도 다양한 여러 컨퍼런스에서 또 개발자분들 대상으로 다른 세션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또 더 딥다이브 해가지고 커버를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